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충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둔화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정점 논란 등의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는데 이어서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세를 보이며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이 7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8%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개월 연속 11%대의 상승을 기록하다가 8개월 만에 10% 아래로 떨어졌으며 전월 기록한 11.3보다는 굉장히 크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역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이 연일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싸움은 아직 멀었다라고 경고를 보내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간 점은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악재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며 인플레이션 싸움의 승리를 선언하기엔 아직은 이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2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기 둔화의 주요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경기 둔화도 둔화인데 침체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 그 속도 조절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경기 부분에 있어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걸 좋게 생각을 해야 될지 나쁘게 생각을 해야 될지 지금은 조금 나쁜 편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요게 심해지는 것만 조심을 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골드만 시티 상승장 진입 아니다. 베어마켓 랠리일 뿐. 요 이야기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땐 횡보장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올해 끝나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선 횡보장 된다? 오케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또 먹을 건 계속 나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몇 개월 연속으로 빠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대만 해협 전기 수차를 도는 이유는 그 뭐 최근에 미국 쪽에서 대만 방문한 그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계속 보면은 이 중국 쪽과 대만 쪽의 이 불안한 이 정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 중국 증시도 그렇겠지만 한국 증시에도 한 번씩 이제는 다가올 이벤트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요런 뉴스가 이제 이전보다 또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DRAM 가격 3분기에 18%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물론이거니와 이 소재 쪽, 반도체 소재 여기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비 쪽은 투자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소재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반도체 전체가 빠지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HMM 지금 사실상 매도 리포트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 실적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리포트를 잘 한번 이제 살펴보시게 된다면 지금 올해가 피크아웃이고 그리고 내년에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내후년이 이제 실적의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사마다 여기에 대한 수치는 다르지만 PE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부 10 언더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HMM이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는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컨테이너라는 너무 단순한 이 사업 영역 때문에 그런데 무언가를 붙이면은 고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PER 10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수준이다.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HMM 민영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HMM에서 가장 저평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PR로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다가 이제 적정 주가로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걸로 인해서 반등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갖고 있는 현금이 많고 내년에도 확실한 건 몇 조 단위로 순이익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금 자산만 10몇 조가 쌓일 예정인데 시가총액이 10조 초반이다?
이건 뭔가 좀 에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적정 주가 수준은 지금보다는 높은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유동성으로 인해서 저평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00조 사우디 친환경 신도시 속도, 한국 수소 태양광도 뜬다. 예, 수소 쪽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소 차 역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안 돼. 소송까지 불사한 DB하이텍 개미들. 지금 이 물적 분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예, 대표이사들 바로 소송당합니다. 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이게 정상이죠. 한국에서 이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거 법적으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 때문에. 예, 상속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DB하이텍이 유상증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뭔 상관인데. 그리고 회사채 내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평가가 좋은 회사라면 회사채 내놓으면 지금 현 금리보다 되게 낮게 자금 조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애플이나 뭐 아마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보세요. 지금 갑자기 돈도 많이 버는데 회사채 내놓고 있어. 발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DB하이텍도 하면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유리한. 그렇게 요건 진짜 법으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테마 타고 코스모 화학수 올해 영업이익 74% 증가 예상. 자, 폐배터리 테마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매년 이 정도씩 상승을 한다면 일단 양극재 쪽으로는 탑5 중에 하나잖아요. 탑4인가? 아무튼 이제 계속 고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며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최대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만큼, 자,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참 좋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보고 싶다?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생각했던 대로 241선 위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한 번 더 힘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가 힘이 좋다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매물대 좀 딥한 부분들은 다 한 번씩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잘만 한다면 여기를 뚫고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뭐 사우디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체코와 폴란드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 겨울에 가스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의 흐름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매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 친환경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수소랑 태양광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산은 태양광은 아니지만 수소는 확실하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스터빈 기술도 두산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랑 혼합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다 보니까 가스 원한다면은 충분히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스터빈 역시도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그러니까 석탄을 그레이라고 하고 뭐 석유를 블랙이라고 한다면 가스터빈을 이제 블루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도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친환경 미래도시에 가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수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이 수소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생산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석유화학 방법이 있고요. 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 친환경이 있고, 마지막은 그냥 수분해, 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석탄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석유랑 가스 넘쳐나잖아요. 단가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금 이 수도 연료 발전 전지가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기만 한다면 압도적으로 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력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네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소 쪽에서 매출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테마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두산도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폐배터리 특허. 올해 초였나? 여기서 갑자기 특허 등록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두산도 끼어든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 보면은 원전 좋고, 뭐 수소나 아니면 가스터빈도 좋고, 그리고 폐배터리도 좋다. 자, 그렇게 모든 게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수급만 보더라도 이 모습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야, 정확하게. 딱 요것만 보더라도 매수에도 매력적일 만한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역시 보여지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했을 때 이런 게 붙어주면 좋은데 약간 자리를 잡을 때도 이들이 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는 잡는데 수급상으로 변화가 없다 하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수급은 괜찮은데 향후 움직임은,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언제쯤 여기를 뚫어줄까 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루하더라도 봤었는데 역시 제가 봤던 게 맞았네요. 여기 뚫으니까 쫙 가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중장기 생각하시는 분들 좀 갈라서 봐야 돼요. 근데 일단 단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올라가는 흐름, 요거를 지금 뭘 타고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딱 볼린저 상단이거든요.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렇기에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요거 이탈 전까지 홀딩. 요거 생각하시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항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봐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완벽하게 뚫고 위에서 자리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딨다? 24,000원에서 25,000원.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탈하기 전까지 보든가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여기를 만약에 완벽하게 뚫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가정 하에요. 여기까지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이 엄청 좋으면 여기 뚫겠죠. 그때는 진짜 여기 이전 최고점 여기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마저도 뚫어주게 된다면 신고가 돌파 후에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한 번에 과연 그게 쉬울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천천히 보시고 일단은 여기 위에 자리 잡으면 여기 그리고 볼린저 상단 그리고 이건 단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장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핵심 라인은 뭐냐면 61선이에요. 61선 쌍바닥이 나오면서 추세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평선들 역시도 이쁘게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위쪽 241선 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을 얼만큼 빠르게 위쪽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 위쪽에서 242에서 끌어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금 61선 쌍바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만큼 여기 아래에서 이제 만들어진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홀딩 했을 때 추세 라인으로 이제 봤으면 좋을 만한 라인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21선도 봐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추세로 보자면 60일 추세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이 이렇게 좀 아래로 빠져갖고 이렇게 딱 떨어지고 61선 이렇게 꺾여버리면 거기가 끝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단타 자리긴 하죠. 네, 볼펜 상단이랑 볼펜 상단 이탈 전까지 보는 거랑 그리고 이게 매물대 요 자리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중장기는 241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횡보하는지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61선이나 다른 것들 다 추세가 이제 이쁘게 만들어지고서 61선 이탈한다면 조금 더 봐도 된다. 요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지금 단기랑 중장기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성향을 맞춰가지고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일단은 확실히 좋아요.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웃으면서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4만 명 도달하면은 그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고 싶다. 그냥 한번 봐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